자, 일단 새 창을 좀 열 거예요. 파일에 뉴 열어주세요. 파일에 뉴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화이트 하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저는 센티미터 단위로 바뀌어 있죠. 이런 경우면 픽셀로 바꿔주시면 되고 픽셀 단위면 그냥 두시면 돼요. 화이트가 너비, 하이트가 높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인 800에 600으로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리솔루션, 요건 이제 해상도인데 72픽셀 per 인치가 기본이에요. RGB 컬러 흰색으로 OK를 한번 눌러주세요. 자, OK 눌러서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사각형이나 동그라미와 같은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자, 도형 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번째. 그러니까 여기 구분이 되어 있는 선으로 보면 하나, 둘, 세 단락 쪽이 맨 마지막. 얘가 도형 툴이라고 해요. 자, 이 도형 툴을 눌러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락탱귤 툴은 사각형 툴, 라운디드 락탱귤은 가장자리가 굴려져 있는 둥근 사각형 툴, 그 다음에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원형 툴, 폴리건 툴, 요거는 이제 다각형 툴, 라인 툴, 선 툴,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 툴은 사용자 정의 도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모양은 약간 굴려져 있는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를 거는 라운디드 락탱귤 툴,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 툴을 골라주세요. 이 옵션 바를 보시면 옆에 여기 쉐이프라고 되어 있고 패스, 픽셀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거의 도형 툴은 첫 번째 옵션인 쉐이프 옵션을 많이 쓰게 돼요. 요거는 이제 어떤 도형을 따로 만드는 거라면 패스 같은 경우는 패스로만 만들어지는 거고요. 픽셀은 그냥 도형 모양으로 색깔이 채워진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쉐이프 모드로 맞춰주세요. 자, 옆에 필 값은 채우기 값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면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클릭해서 원하시는 색깔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은 주황색을 고를게요. 원하시는 색깔을 골라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색깔이 없다면 색상표를 눌러서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세요. 색깔을 이 스와치스 팔레트에서 고르셔도 되고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다면 여기 있는 이 컬러 피커를 눌러서 색깔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색상 선택하셨죠? 이 필 값이 채우기 값이에요. 그 다음 그 옆에 스트로크는 테두리를 뜻해요. 지금은 테두리를 주지 않을 것이므로 이렇게 짝대기 표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몇몇 자리는 지금 스트로크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위쪽을 조금 보시면은 이 첫 번째 게 난, 즉 아무것도 없음을 뜻합니다. 스트로크를 지금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단추를 누르시면 되세요. 자, 요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색면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색깔로 채우는 거.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선으로 하는 거, 색깔로 넣는 거.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그라디언트.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넣는 거, 요거는 이제 어떤 무늬로 넣는 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선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요 짝대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얘는 뭐냐면 선을 주었을 때 선의 두께예요. 지금은 주지 않을 것이므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건 선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이트 하이트를 직접 입력해서 도형의 크기를 딱 정해주실 수도 있지만 나는 이따가 직접 끌어서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도형을 우리가 여러 개를 그릴 때 도형을 합칠 거냐 뺄 거냐 요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고요. 요거는 정렬 방식이에요. 일단 요 정도만 가볍게 한번 보고 요쪽에 있는 이 부분 라디우스라는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 얘는 뭐냐면 굴려지는 정도를 뜻해요. 그래서 둥근 사각형 툴로 내가 도형을 만들려고 할 때
사각형의 가장자리를 많이 굴릴 거냐 적게 굴릴 거냐는 여기 있는 값을 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10으로 설정을 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설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잡은 거는 일단은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 툴을 골랐고요. 쉐이프 모드로 색깔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10포인트 굴릴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실 때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서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난 도형을 다 그렸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뜨냐면 요런 창이 떠요. 이게 뭐냐면 Create Round Rectangle, 즉 둥근 사각형 툴을 그리는 창이에요. 우리가 드래그해서 그렸지만 클릭해서 그리면 사이즈를 설정해서 바로 그릴 수 있게 되어져요. 이 창이 뜨고 여기서 그냥 만약 OK를 눌러버린다면 이 화이트 하이트는 내가 끌었던 사이즈거든요. 그 사이즈의 사각형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자, 제가 딜리트 눌러서 지웠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포토샵은요, 기본적으로 이동 툴을 누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어떤 툴이 끝나면 그냥 이동 툴을 눌러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자, 지금 그려진 요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은요, 라운디드 락탱귤 1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동 툴로 마우스를 누르면서 끌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여기다 이렇게 장바구니 그림을 그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그림을 집어넣을 때는 도형 툴을 눌러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누르시거나 왼쪽으로 꾹 누르시면 돼요.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한글로는 사용자 정의 도형 툴이 될 건데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옵션바 끝에 쉐이프라고 뭐가 생길 거예요. 여기서 모양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포토샵을 처음 깔은 경우는 여기 몇 개 안 떠요. 그래서 아마 기본 세팅대로 해놨다라고 했다면 몇 개 안 떠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게 모두 뜨게끔 하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All 눌러주시면 뭐라고 뜨죠? OK 눌러주시고 저장 안 할 거니까 No 눌러주시면 이렇게 많은 도형들이 뜰 거예요. 혹시 눈이 조금 안 좋다, 난 요게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요, 여기 다시 톱니바퀴를 눌러보시면 라지 썸네일, 요게 뭐냐면 썸네일이 조그만 그림이거든요. 요런 그림인데 라지 썸네일로 맞춰놓으면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요, 여기 쇼핑카트가 있어요. 아래로 쭉 내렸을 때 맨 마지막쯤에 있을 거예요. 이 쇼핑카트를 클릭해 주신 후에 그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끌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쇼핑카트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아직 더. 그래서 쇼핑카트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필 값을 선택하시고 흰색을 골라주시면 쇼핑카트의 색깔이 쉽게 바뀝니다. 다른 방법은요, 여기 썸네일 보이시죠? 조그만한 그림을 썸네일이라고 해요. 이 썸네일을 따닥 눌러주시면 컬러 피커가 나와서 여기서 색깔을 선택하시고 OK를 눌러서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 쉽게 모양이 바뀌었나요? 그럼 이제 타입 툴로 글씨를 좀 적어 볼 건데요. 여기 지금 쇼핑카트 옆부분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I자 모양이 나와 있을 때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타입 툴을 눌러주셔야 돼요. 다시 여기 T자 모양의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우리가 글씨를 적을 때는 이 T자 모양의 타입 툴을 눌러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I자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해 주시면은 커서가 조그맣게 또는 크게 보일 거예요. 이 커서가 지금 보시면은 저의 경우는 굴림에 12포인트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작게 찍혔죠? 그러면 여기서 글씨체를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골라주시고 지금 아무거나 그냥 고르시면 돼요.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모양이 좀 이쁜 거. 잠깐만요. 이쪽에 있는 게 글씨 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글씨 크기로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Add to Cart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Ctrl T를 눌러서 조금 조절을 늘리거나 줄여서 맞추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는 장바구니라고 제가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또 커서가 생기겠죠. 자, 여기 장바구니 이렇게 적어주시고 컨트롤 엔터. 글씨를 이동하실 때는 이동 툴을 눌러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해 놓으시면 글씨를 이동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토 셀렉트를 체크를 한 채 움직이시면 원하시는 그 글씨를 선택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글씨의 색깔은 타입 툴 안에 보시면 옵션 바에 이렇게 색깔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을 눌러서 흰색으로 맞춰서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글씨가 바뀝니다. Add to Cart도 흰색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버튼 한 개를 완성을 했는데 요거 하나를 만들 때 몇 개의 레이어를 썼을까요? 일단 백그라운드는 제일 바닥이니까 내비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하나, 그 다음 쉐이프, 요 장바구니 하나, Add to Cart, 그 다음 장바구니라고 적은 글씨까지 해서 총 4개의 레이어가 쓰였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버튼을 여러 개를 만든다면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레이어는 많이 있지 않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 같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엔 레이어를 그룹을 묶어보는 걸 해볼게요. 자, 여기 백그라운드 바로 위에 라운디드 락탱귤 1을 선택해 주세요. 클릭 하셨어요? 그 다음 Shift를 누르시면서 제일 위에 있는 장바구니라는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파랗게 이렇게 4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었죠. 이때 Ctrl G 눌러볼까요? Ctrl G는 그룹의 약자예요. Ctrl G. 단축키가 그룹을 지어주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 1이라는 그룹으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이 그룹 1이 뭔지 나중에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그룹 1이라는 이름을 따닥 하시고 장바구니 버튼 이렇게 이름 줄게요. 이 장바구니 버튼을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동 툴을 잠깐 눌러주실까요? 이동 툴을 누르시고 옵션 바에서는 오토 셀렉트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 옆에 옵션은 그룹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오토 셀렉트 그룹 상태에서는 이 장바구니를 우리가 포토샵에서 복사는 Alt예요. Alt를 누르시면서 옆으로 끌면 이렇게 버튼을 하나 더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좀 더 촉구하는 색깔이라면 얘보다 색깔이 좀 더 진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강렬한 행동을 요구하는 색깔은 빨간 색깔이라 저는 빨간색으로 바꿔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눈에 띄는 색깔로 다른 색깔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도형에 지금 레이어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토 셀렉트가 아까 그룹이었잖아요. 여길 눌러서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그러고 이 장바구니 버튼에 여기 도형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레이어 스패널에 장바구니 버튼 카피라는 그룹이 풀리면서 펼쳐지면서 라운드드 락탱귤 1이 선택이 됐을 거예요. 여기 색깔 부분을 따닥 눌러볼까요? 그러고 원하시는 색깔로 골라주세요. 전 조금 더 진한 빨간 색깔로 할 거라서 빨강이 별로 눈에 안 띄어서 조금 더 제가 색깔을 낮춰 놓을게요. 이 카트를 지우기 위해서 카트를 클릭하세요. 지금 오토 셀렉트 레이어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해당 카트만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때 딜리트. 그러면 카트가 제거가 됐죠? 여기 도형 툴을 눌러주시고 쉐이프의 모양을 체크로 설정을 해주세요. 체크. 요거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가려져서 그려지지가 않는다. 이런 분은 ESC 누르시면 풀립니다. 자, 요거를 끌어서 이렇게 체크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색깔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흰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타입 툴로 갈까요? 글씨에 대한 거는 타입 툴, T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요 에드 투 카트 근처로 가주세요. 지금 다른 데서는 얘가 이렇게 네모난 표시가 보일 거예요. 근데 글씨 위쪽으로 올려가 볼게요. 에드 투 카트 글씨 쪽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I자 모양만 나오죠. 이 상태에서 누르시면서 끌으면 이렇게 블럭 지정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적을게요. 바이 나우 적고 컨트롤 엔터. 마찬가지로 장바구니라는 글씨 쪽으로 가보면 I자 모양만 나올 거고요. 드래그해서 바로 구매라고 적어주세요. 하고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버튼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위쪽에 그룹 이름은 아직도 장바구니 버튼 카피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을 좀 알아보기 쉽게 바로 구매로 바꿀게요. 자, 이 이름을 따닥 하시고 바로 구매해서 만들어 주시면 보기가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룹의 경우는 이렇게 폴더 모양으로 나올 거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세모가 보일 텐데요. 그룹은 여러 개의 레이어를 보관할 수 있는 폴더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 안에 있는 내용을 볼 때는 이 세모를 누르면 그룹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다시 이 세모를 누르면 그룹이 이렇게 숨겨지면서, 그러니까 펼쳐졌던 게 이렇게 닫아지면서 그룹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조금 한간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요. 요 화살표를 누르면 그룹이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룹을 해제한 건 화살표를 눌러서 해제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그냥 그룹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누르면 다시 그룹 안의 내용이 이렇게 가려져서 보여지게 되죠. 만약에 지금은 물론 해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 그룹을 잘못 지정했다 이런 경우는 아까 그룹이 컨트롤 G가 그룹이잖아요. 그럼 컨트롤 쉬프트 G는 그룹을 해제하는 거예요. 컨트롤 G는 그룹을 짓는 거고 컨트롤 쉬프트 G는 그룹을 해제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간 내용이라서 이렇게 놓고 제가 일단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티켓이나 어떤 쿠폰 같은 걸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버튼 같은 모양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게 여러 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동 툴로 오토 셀렉트는 그룹 상태로 이 바깥쪽 흰색 영역 있죠.
여기서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끌으시면은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레이어 두 개가 선택이 됐을 거예요. 그룹 두 개가. 그죠? 이 상태로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Alt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우리가 쿠폰북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라벨 같은 거 만들 때도 해당이 될 테고, 그래서 이것도 기왕 설명하는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았고요. 자, 여기까지 한 번씩 다 보셨다면은 이제 이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할까요? 라고 뜰 텐데요. No 눌러주세요. 자, 파일에 New. 아까랑 사이즈 똑같이 만들 거라 그냥 800에 600, 해상도 72로 그대로 OK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을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일단 글씨를 적어 두었고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할 거는 바로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기능입니다. 요 한일 컴퓨터라는 레이어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밑에 FX, 요게 Add Layer 스타일이라고 해요. 요 부분을 눌러주세요. 레이어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를 눌러서 스타일의 메뉴를 선택하셔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 다른 방법을 설명드리면 해당 레이어의 빈 공간 있죠.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도 똑같은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게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거 뭐야? 글씨가 거꾸로 플스 컨트롤 키를 눌러 파이가 거꾸로 뜨잖아요. 아까 여기 FX 레이어 스타일에서 첫 번째 있는 이 블렌딩 옵션 말고 이 첫 번째 있는 바벨 앤 엠보스를 눌러주세요. 바벨 앤 엠보스는 입체 효과를 나타냅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살짝 비껴볼게요. 값은 이너 바벨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눌러보면 아우터 바벨 같은 경우는 반대로 윗부분은 평평한 입체 효과 있죠. 그런 입체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입체긴 한데 위에는 좀 평평한 입체, 그런 게 이제 요 아우터 바벨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쓰는 게 플로우 엠보스, 요것도 가끔 쓰는데요.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방석에다가 왜 따다닥 박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 있죠? 약간 박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입체 효과예요. 그냥 한 번씩만 적용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 보셨나요? 자, 여기서 컨투어나 텍스처 같은 다른 효과들을 설정하실 수도 있으신데 거긴 이제 조금 더 익숙해졌을 때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려 본다면 만약에 아까 이너 바벨에서 여기 값을 스무스가 아니라 하드로 놓으면 조금 더 뾰족한 약간 거친 느낌의 입체 효과를 내줄 수가 있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컨투어는 약간의 어떤 입체 효과 중에서도 약간 이런 입체 느낌을 좀 다르게 주는 그런 형식의 컨투어라 보시면 되겠고요. 텍스처어는 입체에다가 질감을 넣을 때 패턴 질감을 이렇게 넣어서 입체 효과인데 조금 좀 그냥 밋밋한 입체가 아니라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입체 효과를 내줄 때 그때 이제 텍스처어를 누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바벨 앤 엠보스는 입체 효과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체크를 좀 풀어주세요. 지금 바벨 앤 엠보스를 풀어버릴 거예요. 다시 밋밋한 그냥 글씨가 됐죠. 자, 이번엔 스트로크를 누를 건데 여기 레이어 스타일에서는 요 옆에 체크를 누르시면 효과가 제대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글씨 부분을 누르셔야 돼요. 자, 여기 스트로크라는 글씨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요거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효과인데 테두리를 주는 효과예요. 글씨에다 테두리를 주는 거고 기본값은 까만색으로, 사이즈는 3픽셀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즈라는 건 테두리 두께입니다. 그래서 두껍게 하려면 두껍게 설정하시면 되고 얇게 주려면 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컬러를 바꾸실 거면 여기 컬러에 있는 사각형을 클릭하신 후에 원하시는 색깔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테두리를 예쁜 색깔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잠깐 스트로크를 제가 여기 체크를 눌러서 꺼볼게요. 그냥 이렇게 글씨만 적혀 있을 때보다 스트로크가 들어가면 조금 더 강조가 돼서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강조를 주는 글자의 경우는 제가 스트로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만이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로크의 필 타입은 컬러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눌러보시면 그라디언트, 그라데이션으로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눌러보면 패턴으로도 넣을 수가 있게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컬러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좀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라디언트랑 패턴도 있다 정도로만 그냥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컬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설명드렸어요. 요것도 이제 옆에 체크를 눌러서 꺼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까만색으로 글씨가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글씨가 까만색인 분들은 글씨 색깔 좀 바꿔주실래요? 뭐 흰색도 좋고 다른 색깔로 잠깐 바꿔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다시 해볼게요. 색깔은 타입 툴에서요. 위쪽에 옵션 바에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색깔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정하셨나요? 자, 그래서 아까 FX 저도 이너 섀도우 다시 들어올게요. 자, 이너 섀도우는 안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디스턴스가 거리예요. 그래서 그림자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놓으니까 어때요? 흰색 종이에 한일 컴퓨터라는 글씨가 뚫려 있는 형태로 보이지 않나요? 밑에 노란색 색종이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약간 뚫려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 때 이너 섀도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쇼크랑 사이즈 값도 조절해 보시면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자는 색깔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까만색이 어색하신 분은 이 위쪽을 눌러서 색상을 바꿔주시면요.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서 그림자를 설정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그림자 색깔, 오페시티가 그림자의 투명도, 그 다음에 앵글이 그림자 각도. 왜 빛이 비치는 방향에 반대 방향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쪽에서 빛이 이렇게 오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디스턴스는 아까 말씀드린 거리, 그 다음 초크가 뿌려지는 정도라고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사이즈는 흐려지는 정도? 예, 약간 차이가 보이죠? 조절을 해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딱 몇을 줘라 라는 거는 없어요. 자, 마음에 들게 설정해 보셨죠? 이너 섀도우는 다시 이제 체크를 풀게요. 자, 이번에는 이너 그로우를 볼 건데요. 이너 그로우는 안쪽의 빛 효과를 뜻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뭔가 가장자리가 좀 흐려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니까. 빛의 색깔은 여기가 빛의 색깔이고요. 사이즈가 빛이 뿌려지는 정도. 초크가 빛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렷하게 비춰지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효과의 경우는 네온 효과를 줄 때 많이 쓰는데요. 일단 네온 사인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빛이 있지만 바깥쪽에서 보면은 빛이 새어서 나오죠. 그러면 이너 그로우랑 세트로 많이 쓰는 게 아우터 그로우라는 게 있어요. 조금 밑에 있는데 이 아우터 그로우는 바깥쪽의 빛 효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이즈라든지 값을 좀 조절을 해 놓게 되면은 약간 네온 사인 같은 느낌을 줘요. 지금 하필 배경이 흰색이라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일단은 여기 블렌드 모드를 스크린이 아니라 노멀로 놓으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빛 효과가 나오는 게 좀 보일 거예요. 스크린이라는 블렌드 모드는요, 밝은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흰색보다 밝은 색이 없기 때문에 아마 효과를 줬을 때 그냥 아우터 그로우만 눌러놨을 때는 우리가 흰색 배경에 했기 때문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블렌드 모드를 노멀로 맞춰 놓으시고 여기 스프레드랑 사이즈를 조절해 보시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빛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마 눈에 띄실 겁니다. 그래서 네온 사인 같은 거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너 그로우랑 아우터 그로우를 세트로 주시면 좋아요. 그럼 약간 네온 사인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체크를 눌러서 해제. 세트는 금속 광택 효과라고 합니다. 자, 요걸 눌러보면은 약간 요런 모양 같은 게 생기는데요. 약간 금속이 보면은 어떤 광택이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세틴이라고 해요. 근데 이쁘진 않아서 가끔 제가 금속 효과를 비슷하게 낼 때 그때 조금 쓰는 효과고요. 거의 쓰진 않아요.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컬러 오버레이. 컬러 오버레이는요, 오버레이가 덮어 씌우는 거거든요. 컬러 오버레이는 색깔로 덮어 씌우는 효과입니다. 눌러보면 기본 색깔은 빨간색으로 덮어 씌우는 건데 색깔을 선택해서 원하는 색깔로 덮어 씌울 수 있고요. 오페시티로 연하게 덮어 씌우는 것도 가능해요. 별로 쓰지는 않아요.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요거는 그라디언트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 얘를 눌러 놓으면은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눌러서 내가 색깔을 골라서 넣습니다. 여기서 누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색깔을 설정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색깔을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컬러를 조절을 해가면서 색깔을 넣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앵글 값을 약간 뭐 기울인다든지 뭐 바벨을 준다든지 뭔가 이런 식의 어떤 효과를 넣으면은 약간 금속 광택 같은 느낌을 오히려 더 줄 수가 있어서 보통 저는 지금 회색깔로 넣었지만 가끔 보면은 이게 이제 금색으로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좀 활용이 가능한 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드롭 섀도우만 줘도 되게 좀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요런 효과를 가끔 내고 싶을 때 저는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도 가끔 써요. 그러니까는 글자인데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넣어가지고 글자를 꾸미고 싶을 땐 글자에다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입히면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패턴 오버레이는 패턴으로 입히는 거예요. 글자에 이렇게 패턴으로 입힐 때 그때는 이제 패턴 오버레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우터 그로우는 아까 설명드렸고 드롭 섀도우 설명해 볼게요. 드롭 섀도우는 그림자 효과예요. 제가 역시 많이 쓰는 효과인데요. 디스턴스는 거리가 되겠고요. 스프레드는 뿌려지는 정도, 사이즈는 흐려지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페시티는 그림자의 불투명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하게 넣으면 좀 부드러운 그림자가 되는 거고 진하게 넣으면 되게 강한 그림자가 되겠죠. 위쪽은 그림자 색깔. 그래서 나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을 쓰겠다. 그러면 약간 더 자연스럽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레이어 스타일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아마 제일 많이 쓸 거는 스트로크랑 드롭 섀도우 이 두 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도 이 두 가지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마 유용하게 쓰실 거고 나머지들은 많이 쓴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뭐 쓰고 싶으신 분들은 가끔 쓰겠죠. 근데 뭐 나머지는 그렇게 제가 효과에 대해 설명은 드렸지만 많이는 쓰지 않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스트로크 아니면 드롭 섀도우 정도 써요.
두 가지만 아마 이해하셨어도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은 잠깐 닫고 예제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번에 나타낼 예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렇게 투명한 글자를 만드는 예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요 사진을 좀 불러올 건데요. 바탕화면에 실전 포토샵 폴더에서 지금은 네이처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자, 아까랑 같이 타입 툴로 글씨를 적을 거예요. 지금은 자연 한 스푼이라고 적을게요. 글씨가 작다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효과가 들어갔냐면 약간 튀어나와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용을 할 거는 바벨 앤 엠보스를 좀 쓸 거고요. 그 다음 그림자가 보이죠. 그래서 드롭 섀도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활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효과를 FX 바벨 앤 엠보스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효과를 만들고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를 살짝만 넣도록 할게요. 사이즈나 디스턴스는 적당하게 꾸며보세요. 그러면 일단 입체 효과가 됐어요. 그쵸? 자, 효과를 주고 나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FX라는 게 생기고요. 레이어 스타일이 생기고 어떠한 효과들을 설정했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페시티가 불투명도였죠? 자, 여기 자연 한 스푼이란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오페시티를 낮춰보면요. 흐려져요. 그리고 아예 0으로 맞추면 없어지네요. 100으로 놓으면 다시 생기죠? 오페시티는 불투명도를 뜻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필을 조절해 볼까요? 필이라는 건 채우기잖아요. 그래서 필 값이 100%일 때는 지금처럼 잘 보이는데 필 값을 조절을 해보면 안에 있는 색깔, 즉 노란색으로 우리 글씨 적었던 그 노란색 색깔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필 값이 0이면 이렇게 색깔이 없는 투명한 글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마크 같은 거 찍잖아요. 쇼핑몰에 보면 그럴 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창은 다시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마스크로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자, 레이어 마스크라는 건 흰색일 때 이미지가 보이고 검은색일 때는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스크가 어떤 거냐면은 보통은 이제 얼굴을 가리거나 무엇인가 이제 가릴 때 마스크를 쓰게 되죠. 마스크라는 건 가리는 거예요. 그럼 레이어 마스크라는 건 뭐냐면 레이어를 가리는 거예요. 레이어의 전체를 가릴 때는 이제 까만색으로 다 가려버리면 되는 거고 일부를 가릴 때는 일부는 이제 흰색으로 해가지고 보이게끔 이미지가 보이게끔 만들고 까만색으로 그려지는 부분은 이제 가려지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다. 그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게요. 레이어를 살짝 가리는 게 레이어 마스크다. 자, 그러면 일단 새 창을 하나 열어볼 건데 900에 770 픽셀짜리 새 창을 하나 열어볼게요. 파일에 뉴 900에 770 자, 그 다음에 파일에 오픈을 열어서 Lleft라는 그림을 열기. 저번에 소파 그림처럼 lleft.jpg를 이 탭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뜯어요. 그러고 이동 툴 상태로 이 그림을 끌어다가 새 창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러고 이 lleft.jpg는 닫을게요. 위치는 배치해서 놔주시고 또 한번 파일에 오픈
L 라이트를 열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얘를 끌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끌어다가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가져왔던 새 창 백그라운드에다가 그림 1과 그림 2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그림 1이 레이어 1로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 그림 두 번째 그림이 레이어 2로 위에 덮어진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어 1을 제가 눈 모양을 가려보면 밑에 있는 레이어 1이 보이고요. 다시 눈 모양을 켜보면 위에가 이렇게 가려져서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레이어 2번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일단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사각형의 동그라미 모양이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사각형의 동그라미 모양. 요게 뭐냐면 Add Layer Mask라고 해요. 요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 이런 표시 생긴 거 확인하셨어요? 얘가 마스크예요. 지금 여기 썸네일이 이거 그림이고 그 위에 마스크가 생긴 건데 이 마스크의 색깔이 흰색이죠. 흰색은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가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마스크가 이렇게 가장자리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선택이 돼 있죠. 이 상태로 여기서는 그라데이션 툴을 고를게요. 그라데이션 툴을 골라주시고 그라디언트 툴을 골라주시고 색깔은 반드시 까만색이 흰색. 세 번째 요 색깔이 분명히 항상 까만색이 흰색일 거예요. 요걸 골라주시고요. 가릴 부분에서부터 보일 부분으로 끌어서 놔주세요. 그러면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마스크 부분에 칠해지면서 까만색 부분은 완전히 가려져서 지금 안 보이게 되고 마우스를 놓은 흰색 부분에서는 그림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이가 되게 부드럽게 처리가 돼요.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라디언트 옵션 부분을 보시면 다른 그라디언트 말고 지금은 요거 첫 번째 있는 선형 그라디언트로 잡아주세요. 그래야 모양이 제대로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요 선 부분을 완전히 가릴 거니까 선에서부터 마우스를 끌어서 내가 보이고 싶은 부분까지를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가 그라데이션이 쳐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요거 가지고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하니까 하나 더 볼까요? 자, 일단 그림을 불러올게요. 어떤 그림을 불러올 거냐면 여기 경복궁을 불러와 볼까요? 경복궁 사진에 지금 배경 하늘이 보일 거예요. 하늘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구름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도 해서 하늘을 다른 배경으로 갈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을 좀 들어가 볼까요? 크롬 창을 열게요. 그냥 검색창에다가 뭐 구름 또는 뭐 하늘, 노을, 뭐 찾고자 하시는 하늘 배경을 한번 찾아보죠. 이미지로 가면 다양한 이미지들이 보일 테고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하늘 사진을 한번 클릭해 보죠. 네, 하나만 골라주세요. 자, 이 사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하겠습니다. 저장할 만한 사진은 아니라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자, 이미지 복사. 그리고 요 하늘이라고 우리 찾았던 이 인터넷은 닫아도 돼요. 여기다 붙일 건데요. 컨트롤 V. 그러면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가 생겼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을 해서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배치해 볼까요? 엔터. 자, 구름을 가져왔는데 이거요. 뭔가가 어색해요. 그쵸? 그래서 이 레이어 1 우리가 가져온 구름 위에 아까 이용했던 마스크를 씌울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레이어 패널 세 번째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얀색 마스크가 생겼죠? 이때 그라디언트 툴을 골라주시고, 그라디언트는 반드시 까만색의 흰색, 세 번째 거, 그리고 선형 그라디언트로 가릴 부분이 이번엔 아래쪽이죠? 그럼 아래에서 내가 보일 만큼까지를 끌어서 놔주세요. 그러면 하늘이 합성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창을 닫을게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는데, 레이어 마스크는 이런 식으로 합성할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볼 거예요.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 중에 일부만 화면에 보이고 싶을 때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한 레이어는 아래쪽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랑 겹치는 부분에만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도형 안에 그림 넣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새 창 하나 열어볼게요. 파일에 뉴, 화이트 하이트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 800에 600으로 만들게요. 이 사이즈가 뭐 어디 쓰이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예요. 정확하게. 자, 아까 도형 툴 우리 배웠었잖아요. 사용자 정의 도형 툴로 가서 도형 한 개만 좀 그려볼까요? 가급적이면은 까만색 영역이 넓은 걸로 고를게요. 여기 예지에서는 저는 하트로 골랐는데 꼭 하트를 안 하고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발바닥으로 할 거면 발바닥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 자, 선택하시고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끌어서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파일에 오픈 해서 초콜릿 사진으로 할게요. 저는 초콜릿 사진을 열기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전처럼 이동 툴로 이 chocolate.jpg 탭을 뜯어서 안에서 끌어서 저 발바닥 저거 골라놨잖아요. 저 도형이 가려지게 그냥 엎어 놓으세요. 이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가려지게 이렇게 올려 놓을게요.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이 지금 초콜릿 레이어를 눈 모양을 눌러서 가려보면 밑에 이렇게 발바닥 모양이 있고, 다시 누르면 초콜릿이 이렇게 가려지는, 초콜릿으로 가려지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요 도형과 이 그림 사이에 요 레이어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올려 놓으신 채 Alt를 눌러 보시면 모양이 살짝 바뀔 거예요. 이때 클릭 하면 이 도형 안으로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만약에 풀을 때도요, Alt를 누르시면서 이 선에서 또 클릭하시면 이렇게 풀려요. 요게 하나의 단축키인데 또 하나의 단축키는 Ctrl Alt G가 클리핑 마스크의 단축키예요. 일단 요 그림 위에 있는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Ctrl하고 Alt 누르시면서 G, 이거는 클리핑 마스크의 단축키입니다. 저는 그게 안 되는데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그림을 올려놨는데요. 이 발바닥 부분을 약간 입체감을 주거나 아니면 그림자를 좀 넣으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쉐이프 1번, 요 도형을 일단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밑에 우리 오늘 배웠던 FX, 레이어 스타일을 누르시고 바벨 앤 엠보스를 주시면 약간 이렇게 입체감 있는 어떤 그림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드롭 섀도우까지 그림자를 더 주면은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 안에다가 어떤 그림을 넣거나 할 때, 또는 글자에다가 그림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때는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